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44화 하나원 시인의 97번째 시 춘곤입니다. 먼저 춘곤이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춘곤. 하나원. 꽃샘 바람은 꽃이 시세워서 분다지만 촉은 목피에 줄인 배를 채우면 매석매석 생목만 올라 부황증에 한속이 춥다. 노지리는 포만증을 새기느라 진종일 울어야 하지만 아예 배고픔을 내세갖는 문둥이는 얼마나 울어야 하는 이야기인가. 굶주림은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 아지랭이는 비실비실 어질병만 키운다. 여러분, 춘곤이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춘곤이라는 시는 1982년 4월 5일 발행된 가도가도 황토길 314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수집한 8권의 시집과 비교해보면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부분적인 차이가 궁금하신 분께서는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어 하나원 시인의 시 게시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의 구성은 총 8연으로 구성되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사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루는 것이고,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노래한 시, 그리고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중시한 시, 그리고 주의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측면을 중시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춘곤입니다. 이 춘곤이라고 하는 것은 봄날에 느끼는 나른한 기운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는 어느 봄날 화자가 밥을 먹고 터벅터벅 신장로를 건너라니 눈은 희멀게지고 정신은 혼미하여 자꾸만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은 상황을 노래한 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춘곤이라는 시에 대하여 행간에 숨어있는 화자의 속뜻을 더 속속들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꽃샘 바람은 꽃이 시세워서 분다지만, 이렇게 시를 열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꽃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 봄 꽃이 필 무렵에 부는 쌀쌀한 바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행에서 시세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하여 시기하고 샘을 내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련은 그러니까 엄동설한이 지나고 남녘으로부터 꽃 소식이 북풍에 실려오면 사만사온이라는 공식에 맞춰 변덕을 부립니다.
그 추위에서 바지런한 놈들은 살며시 눈꺼풀을 벌리고 나가도 되나 눈치를 보다가 사만사온 가운데 사온에 눈을 뜬 놈은 에라 모르겠다고 나왔다가 사만의 후회를 하곤 하지요. 이러한 현상을 잘 포장하여 춘곤이라는 시를 열고 있습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촉은 목피에 줄인 배를 채우면 메쓱메쓱 생목만 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촉은 목피라고 하는 것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라는 뜻으로 구황식물이나 한약의 재료를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을에 수확한 벼가 떨어지고 가을보리를 수확하기 전인 이른 봄에 식량이 떨어져 흔히 냉이와 같은 풀뿌리를 캐어 먹거나 소나무 속껍질을 벗겨 식량으로 삼았다. 이런 데서 유래한 말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촉은 목피라는 말은 주림과 허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구황식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행에서 생목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입으로 치밀어 오르는 삭지 않은 음식물이나 시큼한 위액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이연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지리도 못 살던 때의 이야기로서 지주로부터 도지를 받아 농사를 지으면 도지세 주고 세금 내고 자식들 월사금 주고 나면 먹고 살만한 양식이 없어 보리가 피기 전에는 나무 껍질과 나무를 채취하여 보리나 옥수수가루 조금 집어넣고 풀떼죽을 끓여 먹던 시절에 줄인 배를 채우고 나면 목구멍으로 메스껍게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이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며 지난날의 악몽이 되살아난다는 것이겠지요. 그런 아픔이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닙니다. 1960년대 이전과 70년대 초까지도 이어진 사회병리 현상이었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부황증에 한속이 춥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면에서 부황증이라고 하는 것은 살가죽이 붓고 누렇게 되는 증세, 이런 것을 부황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속이라고 하는 것은 추워서 몸에 소름이 돋는 것, 이런 것을 한속이라고 하죠. 사면은 이연에서 노래했듯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추위에 떨고 힘든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사람이 핏기가 없이 살가죽은 누렇게 뜨고 피부가 소름 끼친 사람처럼 거칠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고단백질이 넘쳐나 모든 사람들이 부티나게 포동포동하여 돈 들여 살까기를 하느라 고생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8달쯤 된 산모처럼 배를 내밀고 있어야 사장 소리를 듣던 때도 있었지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몇십 년 만의 격세지감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노고지리는 포만증을 새기느라 진종일 울어야 하지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노고지리라고 하는 것은 종다리의 옛말로서 참새목, 종다리과에 속하는 고운 소리로 우는 새를 말합니다.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위 30도 이북의 유럽과 아시아에 분포하며 개활지, 논, 소택지 등지에서 서식을 하는데요. 몸 길이는 17cm 정도이며 색깔은 다망색이고 뒷머리에 짧은 관우가 있습니다. 강가의 풀밭, 보리밭, 밀밭 등의 지상에 컵 모양의 둥지를 들고 타원형의 알을 3 내지 6개 낳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전국의 경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이행에서 포만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과잉으로 기혈순환이 정체돼 일어나는 현상으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한 느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사연은 한마디로 배 터지는 소리를 한다는 것이겠죠. 종달새가 하루 종일 조잘조잘 노래하는 것은
배가 터지도록 쪼아먹은 먹이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조달된다는 것이니 늘 허기진 화자로서는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아마도 화자는 다시 태어난다면 노고지리로 태어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다면 홀홀 날개짓하여 철의 장막도 무시하고 사랑하는 알을 찾아 날아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오연을 보겠습니다. 아예 배고픔을 내색 않는 문둥이는 얼마나 울어야 하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연은 이미 사연에서 해설이 끝나버렸네요. 배고픔을 내색한들 누가 알아줄 일이 아닌 줄 잘 알기에 그저 속으로만 울고 또 피눈물 나도록 울었겠지요. 그 시절은 아직 국가로서의 기반도 제대로 갖춰지도 못했고 한 끼니도 넉넉지 못하던 시절이니 국가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줄 여력도 모자랐던 시절 이야기이니 다시 한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기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치 못할 일들이 간혹 벌어지곤 합니다. 국가는 더욱 철저히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유견을 보겠습니다. 굶주림은 죽음보다도 더 무서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견은 처절한 자기 고백입니다. 얼마나 사무칠 경험이었으면 아름다운 시어 덩어리에 입을 올리기 싫은 시어를 늘어놓았을까요? 이러한 고백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는 시어이죠. 차라리 목숨이 끊어졌더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어젠다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플랜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했던 것이 소위 군사 독재적 고도로 낙인 찍힌 박정희 시대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박정희 대통령의 변명을 듣자면 정책을 일관되게 이행하여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을까 유추해 봅니다. 시련을 보겠습니다. 아지랭이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아지랭이라고 하는 것은 아지랑이의 방언으로 햇빛이 강하게 쬐어 지면이 뜨겁게 달구어진 날 공기가 공중에서 아른아른 움직여 먼 풍경이 지면 근처에서 아른거리며 보이는 대기 속의 과학적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른 봄이나 여름철의 맑은 날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나 양지 바른 해안의 모래나 지붕 또는 도로, 초원 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그러니까 화자가 밥을 얻어먹고 정처 없이 길거리를 터벅터벅 건너라면 저 멀리 신장로 위로 가물가물 무엇인가 피어오르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파련을 보겠습니다. 비실비실 어질병만 키운다 이렇게 시를 마감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련은 치련의 아지랑이로 인하여 정신마저 혼미하게 하는 것이 몸마저 나긋나긋 맥이 풀리게 하고 눈마저 스멀스멀 감기게 하는 것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 걷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곧 춘곤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행자는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오수라는 직업병을 얻었는데 점심을 먹고 나면 꼭 한숨 자야만 하는 습관을 무려 40년가량 누렸습니다. 그러나 은퇴하고 나서부터는 그 습성이 모두 사라져 오수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혼미하고 머리가 어지러운 병을 말하는데 흔히 현기증 또는 어지럼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부 시집에서는 칠연과 파련을 합쳐 칠연으로 꾸민 시집도 있으나 여기서는 나누어 파련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한가위 잘 보내셨는지요? 한가위 동안 많은 충전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충전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45화는 1985년 7월 10일 발행된 나는 죽어서 파랑새 대리에 수록된 금유월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